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공방을 이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지속되는 모습 고무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2,740대를 넘어선 건 지난 4월 4일 이후 약 한 달 만이었는데요.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장중에 1% 가까이 빠지긴 했지만은요. 그래도 반등을 노려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옵션 만기를 앞두고도 이러한 저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을지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급등 하루 뒤에도 두 종목의 차익 실현 물량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쉬어가는 반도체주에서도 우리는 저력을 느낄 수 있었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금융업종을 향한 매수세가 돋보였던 전거래일 한마디. 연고점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입니다. 이날 개장 전 뉴욕 증시에선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가 엔비디아를 좀 대거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반도체주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지만요.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 급증 전망엔 힘이 실리며 전력 인프라 쪽과 폴라리스 AI 같은 개별 AI 모멘텀이 적용되는 관련주들이 또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화요일, 수요일 연이틀 대규모 외국인 선물 매수가 유입 지속되며 시장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던 전거래일.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 양대 지수 결론적으로 보면 모두 빨간불이었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미니 애플리스 연은 총재의 매파 발언 속에 혼조 마감하며 코스피도 장중 내내 온탕, 냉탕을 오가며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거듭한 건데요. 하지만 장 후반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금융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2,745선을 기록했는데요. 종가 기준 2,740대에 오른 건 약 한 달 만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면서 장중 862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용 의료기기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872선에 마감을 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05억 원, 기관이 70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견조한 섹터가 있었는데요. 원자력과 해운 그리고 게임주였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수력 원자력과 또 프랑스 전력공사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한 체코 대사가 지난 3일 울산 세울 원자력 본부를 방문한 것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츠로테크는 MS 파트너사에 전압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24% 어제 급등한 모습이었고요. 오르비텍은 8% 상승했습니다. 또 해운주도 이번 주에 부각되고 있는 섹터 중 하나죠. 중동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해운 운임이 높게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4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낸 펜오션이 어제는 7% 올랐고요. 대한해운은 4%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요즘에 게임주들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데브 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의 흥행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고 또 크래프톤도 배틀그라운드 호조의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 카카오 게임즈도 1분기 실적이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어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10% 올랐고 넥슨 게임즈는 5%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올랐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어제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수급 블랙홀 현상에도 불구하고 조선기자재, 해운, 그리고 일부 보험과 금융주가 힘을 내줬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연이어 예정된 게임주, 그리고 하반기 본격적인 신작 모멘텀을 얻고 반등 시도에 나선 게임주 꼼꼼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 반등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는 요소, 현 시점에서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신작 모멘텀. 둘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뒷받침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먼저 정부 정책을 비롯 시장의 대외적인 여건 조성이 게임 기업들을 향해 얼마나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난주였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2028년까지 게임 매출 30조 원, 게임 수출액 1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이 산업을 크게 육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요. 작년 네오위즈의 이 피해 거짓이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 TV 연결해서 즐기는 비디오 게임,
콘솔 게임 산업 생태계를 집중 조성하자는 게 궁극적인 취지가 되겠고요. 이에 따라 그 밑에 있는 인디 게임들을 지원해주고 수출 지원도 마련해주며 비디오 게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스포츠, 이 e스포츠를 활성화하며 동시에 게임 전문 인력 양성하자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중국 판호 획득은 물론 중동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활로를 좀 개척해주겠다는 게 지난주 발표된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2021년 크래프톤 이후 게임 업계에서 3년 만에 나타난 IPO 대여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가치가 매년 1조 원씩 뛰어오르는 이 시프트업이라는 기업. 이 기업이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을 접수를 했고요. 또 지금 화면에 나온 사진이 시프트업에서 만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 정식 발매가 됐습니다. 해외에서 이 신작 반응이 예사롭지 않은 거죠. 이달 5월과 6월은 이 스텔라 블레이드의 성적에 구체적 윤곽이 잡힐 시기로 이것이 예상보다 훨씬 흥행을 한다면 1조 원 이상의 추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닥에 있는 게임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이제 신작 모멘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호실적을 발표한 크래프톤입니다. 예상치를 훌쩍 웃돈 영업이익 3,1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인도에서까지 인정받은 진정한 위너죠. 이 영원한 명작, 이 배틀그라운드의 40%대라는 안정적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신작 다크앤다커가 모바일 출시가 올 4분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다크앤다커 신작 베타 테스트 이후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브시스터즈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실적 너무 좋았습니다.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데브시스터즈. 6월 출시를 예고한 신작 모험의 탑이 또 저력이 있다라는 평가인데 차트상으로 주가 상승하는 펄어비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신작 붉은 사막 일정이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요. 주가는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성공으로 붉은 사막 기대감이 더해진 부분도 있고요. 또 검은 사막의 길드 전쟁 콘텐츠 거점전이 개편 업데이트에 들어간 이후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는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웹젠도 체크해 볼까요? 주가 계속해서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올 신작은 아니지만 주목하고 있는 게임으로 웹젠이 300억을 주고 퍼블리싱 우선권을 확보한 하운드 13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D가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개장 전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오면서 오후 2시께 확실히 오름폭을 확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10%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크래프톤도 볼까요? 어제 장 마감 이후 역대 최대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양봉 마감했습니다. 자, 넷마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TV 광고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정식 출시가 됐는데 릴리즈 되자마자 2시간 만에 78개국 앱스토어 인기 1위를 달성하며 주가 아스달 연대기가 나왔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4.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펄업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일단 당장 1분기는 영업 적자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 사막 업데이트 이후 주가는 이중 바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주가 하락이 이어졌던 주요 게임주들 실적 발표 일정과 맞물려 하반기 신작 기대감이 형성된 종목들 한번 선별해서 주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계속해서 주요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네오가 일본 여행 증가세에 힘입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9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엔저 지속에 따른 일본 노선이 호조세를 보였고요. 또 겨울 성수기에 따른 동남아 노선 수요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하림은 올해 1분기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 확대로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는데요. 생닭 가격이 하락하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66%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어제 순이 엔타와의 이 MOU 체결로 쇼폼 콘텐츠 기반의 커머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카페24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공시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오늘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마존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자 네이버는 지난해 12월 치지직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며 출사표를 던졌죠.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130만 명에 달하는 성과를 냈고 또 지난 3월에는 225만 명을 기록해 약 73% 이상 사용자 수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식 출시하는 만큼 앞으로 더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 CJ ENM과 LG, 카카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어떤 실적이 나올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 만큼 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증시 키워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미국 10년 국채 입찰 만기 국채 입찰입니다. 해외 수요가 부진했던 가운데 국채 입찰 응찰률은 2.49배를 기록했습니다. 밤사이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는데 그래도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으로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4.5bp 수준에서 움직임 보였습니다. 오늘도 금리와 환율 안정에 외국인의 매수가 붙을 수 있는 대형주와 또 금리 하락에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의 향방, 국내 옵션 만기를 맞은 만큼 더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외국인 선물 매수 연속성 여부입니다. 화요일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을 역대 최대로 매수했던 가운데 전일장에서도 대량 매수세는 지속됐거든요. 오늘도 그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하지만 또 옵션 만기를 겹쳤으니까요. 수급 동향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SK하이닉스 파운드리 자회사의 중국 우시법인 지분 절반 매각을 할까? 아니면 중국의 3월 아이폰 판매 12% 증가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골라본 키워드는 라인 야후의 탈 네이버 선언입니다. 끝내 네이버 지우개에 나선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야후. 어제 결산 설명회에서 라인 야후 CEO가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올 7월 밝힌다고 말했는데요. 호실적 발표하며 분위기 개선에 나서던 네이버의 주가 향방 오늘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